마지막 키워드는요, 공천 시스템입니다.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공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,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그러면 더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거의 사실 미치는 영향력이 저는 한 100%라고 봅니다. 100%입니까? 네. 이게 자꾸 가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본인을 얼마나 지지하느냐.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당 행사나 아니면 본인의 토론회, 본인이 가는 행사에 얼마만큼 사람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. 이런 것들로 사실은 공천을 주다 보니 지역 내에서 편가르기가 생기고, 그러다 보니 또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기초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.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가 먼저 치러졌고, 네. 지난번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치러지고 난 뒤에 많은 곳에서 사실은 이제 지역위원장,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자체는 다음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번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충성을 좀 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, 지금 이런 의장선거나 여기서 밀리면 다음번 공천은 장담할 수 없다. 좀 그런 위기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양당 다 그런 것 같아요. 이 악순환이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예. 사실 어떤 정당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. 일단은 모든 정당이 당원 당규상 지역위원장, 현역이 국회의원이면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, 겸하고 있죠. 지역위원장이 뭐 기초의원이나 강역의원에 공천권을 준다, 이런 명시적인 건 없습니다. 네. 다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저도 2016년에 지역위원장을 해봤지만, 아이고, 예. 그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? 부산 사하. 예, 부산 사하을이었는데 2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. 아무 힘 없는 국회의원 떨어진 힘은 있죠. 지역위원장인데도 힘은 충분히 있죠. 공천권이 해당 있죠. 지역에서는 힘은 충분히 있죠. 힘이 충분히 있으나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죠? 착각하고 온 게 아니고. 진짜 실제 보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 기초의원, 광역의원을 살펴보면은 국회의원의 보좌관, 비서관 또는 하다못해 캠프, 아하. 그리고 사무총장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줄 세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.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폐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 제가 경험담이 하나 있는데요. 이건 극단적인 사례인데요. 얘기해 주십시오. 같은 이제 광역 의원인데 네. 현역 국회의원이 술상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국회의원이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지역 이제 국민들하고 술 마실 거 아니에요? 네. 양 옆에 광역 의원들이 앉아요. 앉아서 그 국회의원의 소주잔을 자신의 있는 물잔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. 알코올은 자기가 마신다는 사례까지 있을 진짜 정도니까 술상무네, 그거. 기초의원은 오죽하겠습니까? 너무 마음이 아픈데, 자, 한편으로는 뭐 이 정당 공천제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, 예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죠. 네. 공동대표 시절 때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밀어붙이다가,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이행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역시 실패를 했었어요. 이게 폐해가 많은데 왜 폐지는 또 안 되는지 이 얘기까지 좀 네, 해볼까요?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이 정당 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이 됐습니다. 네. 이제 정당이 책임지고 이제 정당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. 좋은 취지였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질이 되는 거죠. 네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줄 세우기라든지. 그래서 2009년입니다. 시장, 군수, 구청장 협의회가 조사를 했는데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 86%가 찬성했습니다. 이러한 폐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무산된 거죠. 양당이 합의해서 놓지 않는 이상 이건 좀 쉽지 않는 부분이 또 있고, 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이 기초의원에 대한 논란이 다 사라질 것인가,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, 만약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재력가들이 돈 선거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정당이 한 번 걸러줘서 여러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장애인, 여성, 청년을 배분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출마하는, 흔히 말하는 지역의 유지가 출마해서 그 지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있겠네. 사실은 지금 이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다만 기초의원에만 국한되는 모양새는 아닐 겁니다. 아까 뭐 86% 정당 공천제 폐지 얘기했는데 기초의원 자체를 폐지하자는 거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것도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. 그만큼 사실은 기초의회 자체가 신뢰를 이미 국민들한테서 잃어가고 있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당에서 걸른 게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
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,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아니라 아하.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량화시켜서 제대로 된 의정평가.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량으로 평가를 하자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차제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정량적인 시스템을 통한 공천 제도가 확립이 돼야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